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담당한 이상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대표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익신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또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 이를 시정하고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양심선언 내지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이라고 했던 것을 법 제정 이후에 공익신고로 개념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서 이를 조사수사기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게 공익신고입니다. 자, 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그 이전에 학교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랜 기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용되면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공익신고의 주요 대상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령 279개 적용 대상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익침해 행위는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정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부분에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또 기업의 경우 역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장려해주는 그런 법 제도를 둠으로써 사전 예방적 효과와 사후 어떤 대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비리, 부정행위는 대단히 은밀화 진행화되어 있습니다. 현대 범죄의 양상 특성 역시도 은밀화, 진흥화 되듯이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내부 공익 신고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죠. 또 각급 기관의 감독 수사기관 또 자체감사 부서 윤리경영 전담 부서의 역할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조직의 투명성, 청렴성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어떤 청렴성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 공익신고자는 바로 사전에 대형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300번의 사전 징후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를 줌으로써 공익신고자의 양심에 또 안심을 더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의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예방해 줌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해 주고 또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주는
그런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고요. 또 이 법은 그 전에 있었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의 한계, 문제점,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고자의 보호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부패 방지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부패방지법은 공공 부분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민간 부분의 공익침해 행위 전반에 걸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다양한 제도 확산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 다양한 공사, 공단, 즉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헬프라인 등을 설치해서 공익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과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처리 수준의 향상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부패 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조사건, 수사건을 보강하는 이런 노력도 취하고 있고요. 또 신고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제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당장 작년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불이익 조치를 추정하는 내용 그리고 긴급구조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신고로 인해서 신고자가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불이익 조치 추정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긴급구조금 제도. 이거는 신고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등을 구조금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신고자의 어떤 안정성을 돕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다양한 나라에서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휘슬블로 프로텍션 액트, 소위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1989년도에 제정이 됐고 폴스 클레임 액트, 소위 부정주장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1986년도에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라고 해서 1998년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아공,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 전 세계 각국에서 공익제보자,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일반 법을 두고 또 신고자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입법물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영국과 일본 내용을 비교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 보장, 소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고, 또 신변보호, 또 보호와 관련된 조치,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밀 보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공개나 보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신변보호, 신고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어떤 위해나 손실을 방지해주는 신변보호가 있고요.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당장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 또 원상회복, 책임감면, 인사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없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벌 규정이 2016년 1월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만 가능했는데 2016년 1월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법인의 대표뿐만 아니라 대리인, 사용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양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벌 규정은 UN 반부패 협약과 OECD 뇌물 방지 협약의 권고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사항 하나하나를 살펴보자고요. 먼저 비밀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보장에 하는 데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개나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자의 신원, 신분이 탄로날 경우 신고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어떤 인적 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탐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조사기관의 업무 담당자 역시도 신고자 비밀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 내지는 보도됐을 경우, 즉 인적 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밀보장 위반과 관련된 사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컨대 공익신고 접수 후에 담당자가 공익신고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해서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피신고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사 내지는 소송 관련 자료로 법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신분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변보호를 한번 볼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형사 절차에서 인적 사항 기재를 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신원 공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면, 신변보호 조치,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이렇게 신변보호 관련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본인이나 친척, 가족 등이 위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예상될 경우, 또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고자가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그 불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다양하게 규정이 되는데요. 예컨대 신분상의 불이익으로는 파면, 해임, 또 부당한 인사, 징계, 전보, 정직 뭐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차별 행위, 또 금평이나 또 임금, 상여금, 교육, 훈련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이런 다양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서 이제 현재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예컨대 왕따를 한다거나 또 폭언이나 폭행을 주변 동료나 상사가 한다거나 이런 것도 불이익 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인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경제적 불이익 역시도 불이익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요. 이와 관련돼 대해서는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변 보호 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건의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이걸 이첩을 하고 조사 수사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조사를 해서 관련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 조치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책임 감면을 하고 또 인사상의 우선적인 배려를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 개정류는 파면, 해임, 해고와 같은 신분 상실, 부당한 인사 조치, 뭐 평가 등에 있어서의 차별, 다양한 내용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와 관련돼서 두 번째, 원상 회복을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조사, 수사, 소송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 대해서 신고자의 진술, 증언을 받고 또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 판단이 됐을 경우 원상 회복에 필요한 보호 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익신고 이후에도 또 이전에도 발생한 다양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3개월 이내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책임 감면 내용이 있는데요. 보호 조치로 형이나 징계 또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밀 준수 의무로부터 배제시켜주는 그런 책임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위 부정 신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예컨대 신고자가 어떤 전직이나 전출, 전입, 파견 근무 등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것을 수용해 주고 또 부당한 전출, 전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인사조치의 고려 또 신고자 보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익신고 현황 또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공익신고 크게 5가지 분야: 국민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크게 5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바로 이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신고 접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또 유해물질 방출 등과 관련된 환경 분야에 대한 공익신고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신고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신고도 커지고요. 또 공정경쟁 분야 역시도 최근에는 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 현황 역시 접수된 내용과 이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을 이 도표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익침해 행위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국민 건강 분야와 관련돼서 과거에 낙동강 페놀 누출 사건, 무려 30톤에 달하는 페놀 원액이 낙동강 상수원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역 주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에 막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도 있었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 주민의 손실, 어패류의 어떤 손실 등도 있었죠. 이런 분야도 있었고, 또 과거 우리 사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 안전 분야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노출되는 사건, 사고, 또 이와 관련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제보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소비자의 이익, 대표적으로 중국산 짝퉁 참기름 유통 사건도 있었죠. 다음에 가격 담합 행위,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 LPG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담합 사건도 있었더랬죠. 그래서 크게 요약하면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분야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하고, 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또 비밀보장, 또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해주고 있는 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수년간 발생했던 우수한 공익신고 사례를 보면은 예컨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익신고한 거죠. 소위 고춧가루, 유통기한이 훨씬 경과한 고춧가루를 신고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친다. 이건 뭐냐? 무자격자가 소위 비아그라 판매를 하는 것을 공익신고한 것도 있고, 불법 문신 시술에 대한 공익신고 행위도 있었죠.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공익신고도 있었고요. 또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등등, 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또 가짜 석유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것도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식을 위반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해서 바로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공익신고와 관련된 흐름은 국민의 건강, 안전 분야로부터
공정한 경쟁, 소비자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익신고를 이제 확대,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는 예방법이다. 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다음에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180개 적용 대상 법률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그라.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특히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까지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패방지법의 한계를 극복한 법이 바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느 것이 잘못된 설명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번이죠. 자, 왜 다번이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한 5가지 분야의 279개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를 법에 따라 보호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 제정 초기에는 180개 법률이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1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279개의 법률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다입니다. 180개가 아니죠. 279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 또 보도를 금지하는 것. 이건 최고로 중요했죠.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해주고 신변을 보장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했죠. 맞는 설명이죠. 다음 공익신고자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위해를 방지해주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죠. 다음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고 그 보호의 핵심 내기적인 내용이 다양한 신분상 또 경제적 어떤 불이익 조치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가해졌을 경우 그 원상 회복을 해주고 또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기 위해서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었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그라.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자만 처벌한다. 맞습니까? 해당 위반자만 처벌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바로 마지막 라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1월 법 개정을 통해서 해당 위반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자가 소속된 기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 대리인 또 사용인도 처벌받도록 개정이 되죠. 소위 양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 해당 위반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 또 대리인, 또 법인, 사용인도 처벌받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분야가 아닌 것은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 불공정한 인사 분야, 나 국민의 건강 분야, 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분야, 라 소비자의 이익 분야. 어느 걸까요? 다 맞는 것 같죠? 정답은 바로 가죠.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다시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분야 5개 분야죠. 그리고 이 5개 분야와 관련된 279개의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신고했을 경우 보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기본적인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신고자의 어떤 신분보호, 불이익 조치를 금지시킴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또 사전 예방적인 그런 부패 통제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어떤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는데 바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 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개 분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를 보호, 보상, 또 포상, 또 구조금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도라고 다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신고자 보호제도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학습을 통해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불이익 조치를 또 추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또 도입이 됐고요. 또 긴급구조금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1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도의 의의 또 주요 내용 등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